여러분, 자영업자의 절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어떤 구분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PC방은 PC방대로요.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안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안 어려운 것이. 실제 말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요. 철거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폐업도 못한다고 해요. 폐업도. 이 코인 노래방 이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춘다 이 정도면 이게 철거비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서 철거를 하려고 드니까 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못하죠. 그래서 버텨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정부가 주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받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뭐 신용금고나 이런 데서 또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게 끝나야지 말이죠. 노래방이 장사 안 한 게요. 지난 2월부터 장사 계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철거는 못하겠고 너무 비참하다. 정신적으로라도 좀 편해지려면 이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참 중소기업 여기 아픔도 아픔이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픔은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이대로 계속하면요 아마 그 충격 여파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요 홍대예요. 홍대 상권은 못 들어가서 난리라고 했어요. 못 들어가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홍대 상권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홍대 상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홍대 상권 이러면 최고 좋은 황금 상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점포 정리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면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자영업자들 본인들 스스로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나서는요. 50.6%가 사업 유지하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파업을 이미 했던 데는 22.2%가 파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7.2%만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줄폐업을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 아니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명 중에 한 사람 25%가 넘어서니까 말입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폐업으로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줄줄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1분기하고 2분기에 상가 점포가 망한 게 21,178개입니다. 1분기하고 2분기 사이에. 이렇게 폐업 간판을 마구 붙이는 데가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요.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분노로 더 커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억렬이 너무 커진다. 분노의 이 힘이 점점 커진다. 정부는 계속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고 개천절날 모이려고 해도 모이도 못하게 하고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지하철은 왜 타고 다니며 버스는 왜 타고 다니냐. 거기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천진데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걸린다고 이거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노도 힘으로 축적이 됩니다. 힘으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분노가 축적됐다가 터지는 날에는요. 아마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2019년 2분기하고요. 2020년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영업자가 10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10만 명이 넘게. 고용 있는 자영업자, 쉽게 말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죠. 18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 8만 명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면 나홀로 자영업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이 10만 명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 10만 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 10만 명이 사라졌으면 이 10만 명은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직원들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닥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업도 뒤따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부의 통제라는 것, 정부의 규제라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왜 자유민주주의겠어요? 그만큼 통제사회가 아니라 규제사회가 아니라 자유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통제 규제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 경제도 그 통제나 규제의 카테고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망가지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인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주말에 많이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커진다는 게 어쩌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제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소비가 일어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구독 신청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콱콱콱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송영애님, 우리도 유튜버와 TV 대결 냉전 중. 그런 말이네요. 저도 그게 조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유튜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특히 침소붕대 안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바닥 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훑어줍니다. 저는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닥이라는 건 사실 자영업자거든요. 바닥 경제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있다. 제일 밑에 있다고요. 그만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이들을 통해서 자영업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기업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 경기를 보면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표보다도요 경험치에 의한 지표, 제가 사실 굉장히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지표가 나오면 그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바닥 경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보고, 바닥이라는 게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를 보고 소비를 보고요.
그리고 소비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기업을 보고요. 기업을 본 다음에 국가 경제를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회가 없을까? 아무리 위기라도 기회는 있거든요. 예, 그 기회는 없을까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찾는 게 지금 제 어떤 목적, 예, 제 유튜브 방송국의 희망,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